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목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대구 지역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구원 요청에 대구행을 자처하는 의료인이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행정지원 인력 등 다양한 분야의 의료인들이 남들은 꺼리는 대구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구로 가는 이유는 단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점점 지쳐가고 있는 동료 의료인들의 짐을 나눠지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숭고한 사람들입니다. 더불어 진정한 자유인들입니다. 자유는 언제 어떻게 향유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였던 아우슈비츠에서도 자신도 못 먹는 빵 조각을 남에게 주는 사람이 있었고, 처자식이 있는 가장을 대신해 스스로가 처형을 당한 가톨릭 사제도 있었습니다. 혹독하게 주어진 환경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대전과 충남에서는 어제만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6명이나 나왔습니다. 또 천안에서 추가로 2명이 더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와 대전, 세종, 충남 확진자가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밖에 어젯밤 공주에 사는 70대가 폐렴 증세로 대전 을지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는데 아직 질병관리본부나 자치단체 발표 전이어서 오늘 오전 중에 있을 공식 발표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심 증상으로 검사를 받았던 행정안전부 별관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은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천안의 확진자 4명 가운데 3명은 다중이 이용하는 피트니스 센터를 다녔던 것으로 알려져 지역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제 추가된 확진자는 어린이집 교사에서 지역사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대전 성세병원에서는 확진 시점에 병원에 있던 의료진과 환자 39명이 집단 격리됐습니다. 경북 청도 대남병원, 부산 아시아드 요양병원에 이어 전국 3번째 코호트 격리인데 병원 내 확진자가 더 있을 경우 집단 감염 우려가 나옵니다. 대전시가 신천지 시설 31곳을 모두 폐쇄하고 방역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폐쇄와 방역을 신천지 측 자율에 맡겼는데 제대로 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입니다. 천안시는 확진자들의 동선을 공개하고 이상 징후가 있는 시민은 곧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 정작 방역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학원 중 절반가량이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취업시장도 급속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 공무원 시험이 연기되고 공공기관과 대기업 채용 일정도 속속 미뤄져 취업준비생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 신종바이러스 융합연구단이 기존 방식보다 정확도를 높인 최신 코로나19 진단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충청남도가 우호관계인 중국 도시에 대한 마스크 지원 계획을 취소하고 확보한 마스크 13만 개를 조만간 충남 도민에게 무료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남도가 중국 유학생 입국 증가에 대비해 방역비도 긴급 지원합니다.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은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3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대전 유성을은 이상민 의원, 논산 계룡 금산 김종민 의원, 당진 어기구 의원이 각각 승리했습니다. 올해부터 유권자가 된 만 18세 학생들을 위해 세종교육청이 맞춤 선거교육을 시행합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성룡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성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대전 충남에서 어제만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이나 나왔고 오늘도 천안에서 2명이 추가 확진됐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는데 네. 이 확산세가 심상치 않죠. 네. 우리 지역 확진자 발생 현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 대전과 충남은 그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확진 환자가 적은 편이었는데요. 어제 하루 동안 대전에서 3명, 충남에서 3명, 모두 6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천안에서 확진자 2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들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발생한 대전과 세종, 충남의 확진 환자는 모두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전에서도 이 폐렴 증세로 대전 을지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공주 시민을 비롯해서 이 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아직 자치단체 발표 전이어서 오늘 오전 중에 있을 공식 발표를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번 확진자 중에는 운동 강사, 간호사처럼 그 여러 사람을 만나는 직업군이 포함돼 있어서 그 지역사회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죠. 네, 특히 어제 확인된 확진 환자 중에 간호사와 지하철 영무원, 어린이집 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밀접 접촉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직업군인데요. 먼저 대전 확진 환자 3명을 보면요.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가 근무한 대전 성세병원은 어제 확진 판정이 나오자마자 입원 환자 23명과 의료진 16명이 격리됐습니다. 또 확진 판정을 받은 영무원이 근무한 대전 지하철 월평역도 어제 오후 한때 폐쇄됐고 지하철도 무정차로 통과했습니다. 또 다른 확진 환자는 산림청이 지정한 민간 전문기관인 산림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이 산림청 출입이 잦았을 것으로 추정돼 정부 대전청사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충남에서 발생한 확진자 3명 가운데는 천안의 어린이집 교사가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돼 해당 어린이집은 폐쇄됐고 원생들과 부모를 자가 격리시킨 뒤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또 앞서 얘기했던 대전 성세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 의료진과 환자 39명이 한꺼번에 집단인 격리된 건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사례가 전국에서 3번째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대전에서 발생한 확진 환자 3명 가운데 1명이 대전 성세병원 소속 간호사 40살 A씨인데요. 발열 증상을 느낀 A씨가 유성 선병원에서 검사를 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곧바로 병원 안에 있던 입원 환자 23명과 의료진 16명 등 모두 39명이 그대로 격리됐습니다. 이 의료기관이 통째로 봉쇄되는 코호트 격리라는 건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코호트 격리는 경북 청도 대남병원과 부산 아시아드 요양병원에 이어서 전국에서 3번째고요. 다행히 격리된 입원 환자 중에는 중증 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 코호트 격리한 다른 병원들 사례를 보면 그 병원 내에서 2차 감염이 일어나기도 했죠. 네. 성세병원의 경우도 이런 우려가 있죠. 네, 대전시는 일단 해당 간호사가 늘 마스크를 쓰고 근무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병원 내 확진자가 더 있을 경우에 집단 감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병원 내 정확한 접촉자 수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시 당국은 병원 내 모든 인원에 대해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해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격리 해제 조치할 계획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그 허태전 대전시장이 대응 계획을 발표하면서 신천지 시설 31곳을 모두 폐쇄하고 방역도 벌였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는데 네. 이 폐쇄와 방역을 신천지 자율에 맡겨놓고 확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요. 네, 이 코로나19가 대구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대전시도 대응책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현장 대응은 여전히 허술한 상황입니다. 취재진이 확인해봤더니 이 문화센터나 카페, 교회로 위장 운영된 신천지 시설 일부는 이 폐쇄 안내문조차 없었는데요. 폐쇄를 완료했다고 밝힌 31곳 중에 대전시가 확인한 곳은 10곳에 불과했습니다. 이 방역당국이 직접 방역한 곳도 용문동의 마띠아지 성전과 부속기관 등 단 2곳뿐이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경남 등 지자체가 신천지 시설에 긴급 행정명령을 내리고 직접 방역과 함께 직권 폐쇄 조치한 것과는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이를 그런 식으로 하니 대전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걱정입니다.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또 어떤 식으로 할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하루하루 심각해져 가는데 지자체도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으로서는 감염을 막기 위한 첫 번째 수단이 마스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확보된 물량을 농협과 우체국에서 우선 판매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예, 이 마스크 구하기가 하도 어려우니까 정부가 생산된 마스크 물량 50%를 농협과 우체국 같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생산량부터 적용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건 오늘부터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우체국이나 농협이 제조업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어서 실제 판매는 다음 주 초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마스크에 관한 이번 일에서 정부의 대응은 정말 참 답답합니다.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은 지금도 아직도 마스크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 참 걱정입니다. 뉴스브리핑 성룡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세종시가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코로나19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차에 탄 채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곳으로 조치원읍 보건소 내 새로 설치된 선별 진료소입니다. 대전 성모병원이 국민안심병원 의료기관 유형 B로 지정됐습니다. 호흡기 질환 전용 외래 입원 선별 진료구역을 운영해 일반 환자들이 별도 진료를 받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한국철도가 관광열차 운행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또 정기권 기간을 연장하고 위약금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천안 서북경찰서 쌍용지구대 경찰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임시 폐쇄한 지구대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코로나19가 경기 침체를 가중시키는 가운데 충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입주기업 임대료를 할인하고 나섰습니다.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와 글로벌 게임센터 임대료를 1차로 2개월간 매월 50%씩 할인해 주기로 하고 경기 상황을 살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전 오월드도 실내 전시공간을 모두 폐쇄하고 실외시설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전문화재단도 대전예술가의집과 대전전통나래관, 대전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웃다리농악 전수교육관, 대전태미예술창작센터, 대전문학관을 임시 휴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 11도, 세종과 천안 10도 등 9도에서 11도 분포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지만 평년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대전 좋음, 세종과 충남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낮부터 밤 사이 5에서 10mm가량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가 계속되면서 감염병에 대한 공포나 막연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조금의 기침이나 열감에도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타인을 만나는 것조차 피하는 등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은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의 위험과 공포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코로나 공포증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포와 불안감 극복 방법에 대해 대전 을지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지혜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윤지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계속되면서 감염에 대한 공포와 또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요즘 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보통 감염병 유행할 때 그 사회 전반의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네. 불안감과 예민감, 공격성, 충동성 등의 스트레스 반응이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내원해도 되는지, 감염 위험은 없는지 전화 문의도 많이 늘었습니다. 예,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기는 있는 것 같군요. 병원 정신건강과 의학과에도 그런 환자들도 많이 오고 문의 전화도 많이 온다는 것이 참 여러 가지로 걱정입니다. 실제로 불안의 정도가 심해지면서 외부 활동을 줄이고 또 무기력해지거나 또 뉴스를 보면 목이 아프고 열이 나는 것처럼 느끼는 등 이 상상 코로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요즘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힘들게 되고 예. 이런 자연히 스트레스가 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를 해소할 방법이 줄어들면서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더욱 증가가 될 수 있어서 이거는 좀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스트레스나 불안은
신체를 통해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감염에 대해 염려하는 그런 심리적인 반응은 자연히 또 그와 유사한 신체 반응으로 충분히 나타날 수도 있어서 그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아니라 하더라도 비슷한 증상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심리적으로 많이 예민해지면서 그런 유사한 느낌을 과도하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감염이 되지 않더라도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도 요즘 이 비염 때문에 코가 좀 막혔는데 이 초기에는 비염 판정을 받기 전에는 굉장히 불안했었습니다. 네. 동료들도 많이 걱정을 했었고요. 네. 예. 특히 지인들이 자가격리 중이거나 또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섰었는데 또 사지를 못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의 위험과 공포감은 더 높아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보통 혼자만 두려워하는 것보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동시에 불안해했을 때에는 네. 그 두려움과 공포가 훨씬 더 증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예가 이제 커뮤니티의 어떤 소문이나 가짜 뉴스에 반응했을 때 그 대량의 댓글에 보고도 많이 불안해하고 하는 걸 들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공포에 따른 행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스크를 구입한다거나 식재료 대량 구매 등등 이런 식으로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행동 자체는 그런 공포감이나 불안을 더욱 높이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행동 자체는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더욱더 불안해지게끔 만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의학적으로 이런 공포증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나요?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을 보이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염려를 표현하면서 자신이 공포증이나 건강염려증이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네.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공포증은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부단히 피하려고 노력하는 증상을 말하고요. 네. 건강염려증은 내가 질병이 있을 것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유사한 증상이기는 한데요. 이러한 공포증이나 건강염려증을 진단하는 기준은 따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보통 이 두 질병은 발생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혹은 다른 진단이나 환경적 상황을 배제해야 진단이 가능한 질병입니다. 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염려하는 것과는 조금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의 위험과 공포,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일정 부분 또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런 그런 감정적인 불편감이 공포증이나 건강염려증으로 진단을 내리기보다는 네. 현재로서는 누구나 충분히 위험과 그런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감정들을 조금은 좀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또 스스로를 좀 격려하고 괜찮다, 나는 잘 대처해내고 있다라는 그런 격려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혹시나 좀 이러한 불안이나 두려움이 너무 과도하고 불면으로 이어진다거나 너무도 심리적인 그런 고통 정도가 심할 때 혹은 나중에 이제 이런 감염 위험이 좀 현저하게 감소가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지속이 된다면은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국민들의 정신 건강도 전반적으로 좀 걱정이 되기도 하겠군요. 네. 예. 문제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의 위험과 공포는 일정 부분 자연스러운 감정이랄지라도 이 과도하게 불안감으로 감염병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데 집착한다거나 또 이게 또 심하면 가짜 뉴스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문이나 가짜 뉴스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출처나 근거가 없는 정보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과학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네. 차분하고 안정되게 현재의 사태를 이해하고 주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을 만한 소식은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얻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인터넷이나 뭐 이런 곳에서 그런 출처 없는 그런 소문이나 가짜 뉴스는 조금 이렇게 잘 걸러서 이제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요즘 이제 격리되거나 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 않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저부터도 우선 요즘은 뭐 회사와 그 집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또 굉장히 그 무력해지고 하는 것도 느껴지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보통 진료를 할 때 그런 무기력감이나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이 사실 외부 활동입니다. 네. 근데 요즘은 지금 그러한 조언을 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그 사람들 간의 교류가 줄어들면 자연히 기분은 다운되고 굉장히 더욱더 무기력해지기 마련이거든요. 네. 사실 활동적인 그런 활동을 통해서 기분을 좀 끌어올려야 하는 건데 지금은 그러한 것들이 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감염을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원칙 안에서 이러한 활동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선상으로라도 사람들과의 안부를 자주 묻거나 네. 혹은 집 안에서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집안일이라든지 혹은 내가 이제 내부 안에서 그러니까 나의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런 방법은 각자가 자기 여건에 맞춰서 찾아내야 되겠네요. 네, 그렇지만 감염의 예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 원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는 반드시 강조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러한 막연한 불안 공포를 극복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조금 전에도 그런 예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사람이 많지 않은 야외에서 뭐 조깅을 한다거나 이런 건 괜찮죠? 예, 일단은 내부보다는 외부가 조금 더 안전은 할 건 같고요. 하지만은 마스크나 손 씻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런 시기일수록 어린이, 청소년, 노인들에게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되고 또 격리된 환자, 그의 가족들에 대한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은 이러한 감염 때문에 움츠러들기가 쉬운데요. 너무 고립되기보다는 그런 감염 공포로 인해 그런 움츠러들 수 있는 것들을 좀 공식적인 발표나 원칙, 준수 사항을 기민하게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어야 하고 나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고 활동해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의 스트레스 중에 내가 참여해서 도울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네. 그중에 이것은 이제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우리 주변을 살피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지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우리 가족들,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래서 비난이나 원망보다는 또 포용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한 시기겠습니다. 네. 사실 확진자가 돼서 격리가 됐더라도 아예 외부와 통신마저 끊을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그렇겠지요. 네, 예. 유선 연결이나 이렇게 통신을 통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요. 네. 예. 그분들과 뭐 통화할 일이 있을 때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예, 그렇지. 너무 비난하거나 이게 우리가 감염에 대해서는 스스로 알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너무 비난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예,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따뜻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겠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포와 불안감 극복 방법에 대해서 대전 을지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지혜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중도일보는 다중이용시설 감염공포 커졌다란 기사에서 대전시는 영무원이나 간호사 등 다중이용시설 근무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충청투데이는 공포가 현실로 일상이 멈춰섰다란 타이틀로 12년 만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내려지면서 마스크 열풍, 대면 활동 기피 현상 등이 벌어졌고 급기야 각종 시설 폐쇄를 비롯한 행사 취소, 일상생활까지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전일보는 충청권 확진자 21명, 감염 확산 우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일면 톱에 실었습니다.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2월 27일 목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